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추운 날씨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 영하 12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최저 기온이 1도였던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추워질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러한 한파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온 것일까요? 참 지지부진한 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0%, 30%, 50% 올랐으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 부정적인 견해들 또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미디어이죠. 블룸버그에서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암호화폐 시장 조정 아직 안 끝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오피니언 기고 자료를 인용 거래량 감소와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이 암호화폐 평가락 시그널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부양 정책에 투입한 수조 달러 중에 일부가 암호화폐 그리고 NFT 시장으로 들어왔으며 부양책 축소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 자산을 타격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스퀘어에서 이제 사명을 바꾼 그리고 코인베이스 모두 거래 수수료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으며 NFT 거래량 또한 8월 고점 이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조정 이후에도 거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하락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진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파적인 스탠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기조를 보인다고 해석하시면 전혀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악의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바보이론은 고평가된 자산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는 더 큰 바보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대다수의 암호화폐와 NFT는 실제 효용이 없으며 주로 투기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 상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라고 하네요. 현재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아쉬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이퍼링의 속도를 가속화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닌 유럽 증시와 나스닥, 한국 증시 모두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회복을 하였지만 이후에 현재 힘을 못 쓰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에 올림에 따라 시장 전반에 그리 좋지 못한 영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스탠스와 금리에 관한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측면에 근본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수많은 투자 은행들이 이 시장으로의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오늘은 미국의 유명 투자 은행인 라이온트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라이온트리 암호화폐 결제 도입 검토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미국의 투자은행 라이온트리가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라이온트리의 최고 경영자 아리에 브루코프의 경우는 개인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잠재적인 도구인 암호화폐 또한 디파이 및 NFT 등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며 무시할 수 없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찾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결제 옵션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러한 유수의 전통 기업들, 투자 은행들에서 이 시장으로의 진입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일주일에 못해도 4개에서 5개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그랬으며 2주 전, 3주 전, 3개월 전, 5개월 전에도 계속해서 똑같았는데요. 시장의 가격이 올라도 지금처럼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시즌 종료라는 소식들이 나오더라도 기업들의 진입은 계속해서 가속화되어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진짜 끝났다라는 소리들이 나오는데도 말이죠. 간단합니다. 단순 가격의 오르내림을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보며 미래를 본다면 이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장에 현재 매도를 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아깝다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요. 항상 이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13년 전 비트코인의 백서 탄생 이후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저 투기와 도박이라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던 시장은 지금은 그 어떠한 국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으로 확장이 된 상태인데요. 또한 이러한 시장의 확장세를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의 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한 CEO의 경우는 이 시장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노 CEO 암호화폐 산업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최고 경영자인 마커스 스와포넬의 경우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다. 특히 일부 NFT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현재 내년이죠. 이제 2022년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한 지 벌써 5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보니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속도는 항상 저의 생각을 뛰어넘었었습니다. 저 또한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시장이 내년 어느 정도로 성장하겠거니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시장의 모습에 개인적으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금융 전반을 뒤흔들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그저 새로운 금의 디지털 버전, 업그레이드된 금 2.0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였죠. 저 또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으며 금의 시가총액의 절반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하리라 싶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화폐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이 되었으며 이러한 효용성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된 것인데 놀랍게도 이번 연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게 되면서 12,000년 화폐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탈중앙 금융인 디파이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며 현재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제 부각이 됨에 따라 대체 불가 토큰이죠. NFT 시장이 또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금융의 중심인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으며 전통 금융권의 강자라고 불리는 은행과 암호화폐 시장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러한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자산 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작은 시장이라는 것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죠. 얼마 전 이번 연도 마지막 FOMC에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참 답답한 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정말 매크로적인 측면이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투자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산이 바뀌어도 가치의 가격이 도달한다는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내재 가치에 비해서 지금의 가격, 지금의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낮은 시장입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기회 속에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탄생한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던 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기회가 있는 시장일수록 필수적으로 변동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맞추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시간밖에 없는 상태이죠. 우리는 단순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금융의 혁명이자 핀테크의 혁명,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10월 SEC 측으로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나며 이제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이제 그만 기대하라는 듯이 미 SEC의 경우는 현물 ETF에 대해서 계속해서 퇴짜를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12월 24일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원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마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P 및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미 SEC의 경우는 공식 문건을 통해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P 신탁의 출시 승인 결정 기한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이제 신탁 또한 승인 결정 기한을 내년 2월 6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상 이번 연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ETF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SEC에게 보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를 대답으로 대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EC 측이 현물 ETF를 반려시킬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짜를 놓는 모든 이유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인데 이러한 시간 끌기 또한 언제까지고 지속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 승인은 내년으로 기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물 ETF가 승인이 났으니 현물 또한 시간 문제인 것은 확실한 상태이죠. 다가오는 2022년에는 꼭 승인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는 참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역사적인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며 제도권으로의 편입의 도약과 더불어 법정화폐로의 채택까지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난 2017년, 2018년의 최고점을 가볍게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의 애증의 코인이죠. 이 XRP의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원화 기준 전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300원대에 머물던 XRP의 가격이 한때 2,000원을 넘기기도 했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가볍게 10달러는 넘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작년이죠.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인해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이제 미 SEC의 경우는 아주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했지만 올 한 해의 소송을 지켜보면 결국 SEC의 목적이 XRP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실제로 올해 뭔가 결론이 날 것이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을 했을 텐데 소송이 만약 합의에 이르렀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애매하게 합의할 경우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그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빨리 합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 또한 있는 상태이죠.
이 빵형이 좀 원망스러운 XRP 투자자분들 또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XRP의 가격과는 다르게 리플사의 경우에는 이번 연도 참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리플사의 연례 행사이죠. 리플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었으며 XRP 거래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게 되죠. 실제로는 이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DApp도 나왔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의 DNA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XRP에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지난 리플의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게 되면 ODA를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이미 리플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온 거죠. 뜬 구름만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글로벌 은행들과 협업 또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기존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리플사 말고 있는지 또 이제 미지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이 직접 블록체인 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 송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리플은 그 어떠한 블록체인 기업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죠. 현재 국제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리플만큼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점이 XRP의 현재 가격인 것인데요. 참 오를만 하면 악재 나와 떨어지고 나머지 코인이 떨어지면 뭐 오른 거 있다고 또 떨어지는 XRP의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애증과 쾌락을 같이 느끼게 해주는 코인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현재 XRP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너무나 높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XRP를 욕하는 투자자들도 인정하는 중인데요. 다가오는 2022년 SEC의 소송이 마무리된 후 여태까지 눌려있던 XRP의 가격이 한 번에 폭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